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음미입니다. 3월 3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법 날씨가 쌀쌀하죠? 옷 따뜻이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 변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상승할까요? 오늘은 시장의 흐름만 맥을 짚어보시죠. 네, 지금 XRP가 3,230원 언저리예요.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19분입니다. 이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을 할까요? 하락을 할까요? XRP 혼자 따로 노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 증시와 전 세계 코인 시장과 함께 움직이죠. 자, 보시면 나스닥의 20년, 2005년도부터 2025년 장기 차트입니다. 무려 20년간의 차트예요. 자, 월봉 기준으로 음봉을 한번 갈랐어. 과연 시장이 빠그러질까요? 아니면 상승할까요?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전 세계 증시의 대장이죠. 나스닥. 자, 비트코인이 월봉인데요. 이 물량 소화하고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횡보할까요? 자, 또 한 번. 이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달러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어야 돼. 달러가 지금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내려왔어. 달러가 장기적으로 횡보할까요?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국채금리가 보십시오. 10년간의 국채금리 흐름이에요. 상당히 고점권에 있죠? 국채금리가 횡보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다섯 장의 사진에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적어도 인플루언서라면, 전문가라면, 경제학자라면, 또는 애널리스트라면, 자칭 유튜버 최고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구독자를 자랑하는 경제 전문가건, 재테크 전문가건, 중요한 건 뭐죠? 실력이 있냐 없냐. 시장을 상승을 여러분들에게 알릴 수 있냐 이겁니다. 중요한 건 데이터에 기반해서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상승이야. 이게 아니고 뭐 언제 상승한다? 이때부터 상승합니다. 갖다 버리세요. 그거는 그들이 결정한다. 그때부터 상승을 한다? 어이가 없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면 자, 지금 시장의 하락 이유가 미 증시도 보니까 간밤에 보면 금요일 밤 기준이죠. 나스닥이 1.69, 나스닥이 2.7, 다우가 1.69, 나스닥이 2.7, S&P가 1.97 하락 마감을 했어. 그랬더니 미디어에서 보니까요. 미국 경제 설상가상, 미 증시가 출렁거리고 있다. 관세 불확실성 및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 2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연간 2.5% 상승했는데 중요한 건 그런 PC가 전년 대비해서 2.8% 올라서 예상을 상회했어. 물가가 예상보다 높았어. 그래서 이제는 물가가 높으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더불어서 트럼프가 관세를 계속 때려. 상호 관세를 앞두고 글로벌 무역 전쟁 우려 속에서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3대 지수가 급락하였다. 자, 그럼 뭐죠? 물가. 자, 그다음 관세 이슈로 무역 전쟁에 더해져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려가 더해질 것 같아. 그래서 경기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 그로 인해서 증시와 코인 시장이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자, 물가로 인해서 페드가 금리 인하가 뒤로 빌리는 거 아니야? 더불어서 지금 성장률도 정체가 돼 있고 고용도 실업률도 좋지가 않은데 그럼 성장률은 떨어진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거 뭐지? 가장 안 좋은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답이 없네? 증시가 계속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럼 제가 아까 좀 전에 시작을 하면서 5장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미 성장률, 물가, 고용, 실업률 이거는 지표죠. 이걸 보고 투자하면 바보 되는 겁니다. 이미 이거는 그들의 데이터 디펜던트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이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할 거야. 시장을 컨트롤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가 결정한다? 다시 한번 돌아가죠. 원점으로,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스닥은 물량 소화하고 상승입니다. 그 상승 시기는 그들이 결정을 한다. 다만 4월 기준점에 모멘텀이 많다. 어느 기준점인가 상승이 예정되어 있다. 그 시기는 그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 시기까지 예측한다? 그 자체가 하수라는 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그들이 미래를 만들기 때문에. 자본주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시장은 보이지 않는 고래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해낸다. 틀렸습니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고래가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고래 공급이 시장을 컨트롤한다는 거. 그들이 전 세계 증시의 주인이고요. 전 세계 코인 시장의 주인이고요. 전 세계 채권 시장, 전 세계 부동산 시장, 전 세계 실물 경제, 전 세계 기득권의 최정점에 있다는 거. 걔네가 전 세계 증시를 컨트롤합니다. 페드를 통해서 또는 전 세계 금융 수급을 통해서.
이 수급이 들어와 있는 자금들은 누구죠? 다시 한번 개인, 외국인, 기관이 3대 주체인데 개인은 호구고요, 외국인은 타짜고요, 기관은 브로커입니다. 광팔이죠. 개인이 아직 이 시장에 참전하지 않았어요.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죠. 고로 보죠. 지금 지표들은 흘러가는 과정이다. 더불어서 관세 이슈로 시장을 부러뜨리지 않는다. 트럼프 1기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1기 때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 증시는 보시다시피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우상향을 쭉 그려왔었어. 이 구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노이즈가 있었다. 수백 번에. 허나 증시는 상승이었다. 전 세계 코인 시장 보겠습니다. 전 세계 코인 시장도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상당히 많은 노이즈가 있었지만 결국 우상향이었다. 달러의 가격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1기죠? 트럼프 1기 동안에 달러의 가격은 우하향이었다. 보이시죠? 달러 강을 외쳤어도 달러는 우하향이었다. 왜? 달러의 가격은 페드가 결정한다. 앞으로 달러의 가격은 점진적인 우하향이다. 자, 그 다음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마찬가지죠. 미국 국채금리 또한 앞으로 점진적인 하락이 예정되어 있다. 페드가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바꿔나간다. 자, 그럼 답은 정해진 거예요. 뭘로 정해져 있다? 시장은 물량 소화하고 상승입니다. 이 물량 소화하고 상승이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물량 소화하고 상승이다. 지금은 전 세계 부채를 끌어안고 미국이 재정 부채를 통해서 재정 적자를 통해서 계속 국채 발행을 늘려나갑니다. 그러면서 실물 경제를 계속 돌려나가요. 페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죠. 통화 정책과 재정 주식을 통해서 현재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면 받쳐주고,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면 밑에서 받쳐주는 겁니다. 그 와중에 노이즈를 양산하면서 결국 파동을 그려나가는 그런 허들을 만들고 있죠. 지금은 이 파동 속에서 이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개인들을 지치게 만들면서 작은 흔들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고작 몇 개월, 이 몇 개월을 못 건들면 보이시죠? 거래량이 급감해 있어. 완전히 급감해 있어. 그쵸? 시장에 소외를 시켜놓은 다음에 일정 구간 이후에 상승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슈를 정리합니다. 달러의 점진적인 하락. 달러의 가격이 가장 중요해. 달러는 보면 달러는 두 번의 강세가 있었어. 이때가 달러 강이었죠? 이때도 달러 강이었어. 자, 보면 달라요. 이때는 두 가지 다 페드의 금리 인상기입니다. 근데 이때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으로 해서 미국 증시가 랠리를 펼쳐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해 나왔다. 이때는 미국 경제가 박살났었어. 그런데 물가 상승으로,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안 나오는데 물가가 급등하면서 달러가 급등하였다. 이때 전 세계 증시와 코인은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이때는 증시와 코인의 랠리, 이때는 증시와 코인의 대박살이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미국 경제가 좋나요? 안 좋습니다. 달러가 강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증시와 코인은 박살나는 겁니다. 달러가 약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증시와 코인은 랠리를 보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 달러 사진의 한 장을 보면서도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어야 돼. 전 세계 또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흐름을 예측하는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찾아보세요. 있으면 댓글에 남겨.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국채금리 또한 마찬가지이다. 시장금리도 미국 경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가 점진적으로 급하게 내려가면 경제 위기입니다. 스물스물 내려가면서 안정화로 가야, 달러와 함께 안정화로 가야 증시와 코인이 랠리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스닥 장기 차트. 자, 나스닥의 20년 차트. 여기 안에 역사가 다 담겨 있어요.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중요한 건 다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 적어도 전문가라면 이 역사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보면 여기를 물량 소화하고 상승으로 간다. 충분히 그 이전에도 수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물량 소화하고 상승으로 이어져 왔다. 무려 2008년도부터 2025년 17년간 버블을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버블이 꺼지는 경제 대폭락이 예정돼 있다. 그 전에 풍선을 계속 키우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결국 물가, 성장률, 고용, 실업률, 이거는 지나가는 지표일 뿐이다. 이거는 시장을 컨트롤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 이슈로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경기 침체에 들어간 지 이미 오래입니다. 관세로 시장을 붕괴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물가가 높게 나와서 페드가 금리 인하가 뒤로 갈 거야. 이것 또한 시장을 컨트롤하는 도구이다. 지금 페드 뒤에 있는 애들 자금이 이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시장을 더 버블을 키워나가다가 어느 순간 개인들이 거래량에 대규모 참전하게 되면서 추세가 급등하게 되면서 추세가 강화가 되겠죠. 이런 추세가 되다가 추세가 급등할 겁니다. 이거와 함께 대형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버블이 완성이 되고 나서 코인 시장에서는 알트의 시즌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더리움의 폭발과 함께 XRP의 폭발과 함께 대형 거래량과 함께 개인들이 동반될 때 그 버블을 만들고 나서 결국 경제 위기가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흐름을 예측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식의 에너지가 코인으로 이동해 나가는 그 역사의 대전환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문명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 종이에서 데이터로 말입니다. 이 한 장의 그림에도 많은 역사의 현장을 읽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고기 잡는 방법과 원리는 통찰력에서 나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금융시장을 살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